나를 휘젓는 감정, 조절할 수 있다. 감정 조절은 훈련이 필요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고, 앞일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하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낸다. 흔히 하는 방법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잔뜩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을 푹 자기도 한다. 이렇게 감정과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면서 감정은 잠시 제쳐둔다. 감정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건 감정의 일시적 해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감정은 느끼고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 호시탐탐 밖으로 나올 기회를 엿보거나 제발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를 쓴다.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가 별거 아닌 일에 자극받아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후회를 한 적이 있는가? 혹은 때때로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고 일만 하다가 공허함을 느낀 적은? 만약 우리가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알아주고 적절히 표현해 줬다면 어땠을까? 바로 이 때문에 감정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 조절이란 괴로운 감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배워보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7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각 단계마다 위기가 있다. 1단계는 느낌 알아차리기, 2단계는 느낌 표현하기이다. 사실 이 두 개만 잘해도 우리는 감정 조절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예컨대 다른 집 아이가 성적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본다. 아, 지금 내가 저 집 엄마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괴롭구나.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자기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밖으로 표현만 해도 가라앉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을 표현할 때 꼭 남에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기만 해도 감정은 훨씬 누그러진다. 홍수가 되어 나를 덮치던 감정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어떤 감정을 자주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그 감정에는 해결을 바라는 문제가 들어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감정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3단계인 주제 찾기다. 난폭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부모로부터 방치돼서 느꼈던 외로움, 완벽주의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느꼈던 두려움 등등. 이것을 찾아 해결해줘야 궁극적으로 그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주제를 찾으면 그렇게 된 마음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4단계 깊이 이해하기이다. 이렇게 자신의 주체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원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낯선 나를 만나게 된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5단계 수용하기는 이런 나의 모습을 수용하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웠던 무의식 전략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단계다. 이 단계까지만 와도 대단하다. 자신의 주제를 찾고 원치 않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긴 시간 자기와 싸워야 한다. 6단계 자기와의 싸움이다. 마지막 7단계는 변화된 자신을 지속시켜줄 업그레이드된 가치관을 갖는 단계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성숙하면서 자유로워지는 단계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7단계를 밟으며 감정을 조절해 간다면 감정에 압도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느낌 알아차리기. 감정을 조절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알아야 하는 게 첫걸음이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에 민감해지는 것이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훈련 목표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자신의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등등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는 것이다. 기분이 나쁠 때 별것 아니라 여기지 말자. 기분 나쁨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 느낌이 왜 생겼는지, 언제 또 이런 느낌을 느꼈는지, 누구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지, 이 느낌이 혹시 내 과거의 그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등과 같이 질문해 보자. 처음엔 답하기 어렵겠지만 차츰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느낌 표현하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섣불리 표현했다가 관계를 망친 경험을 여러 번 갖고 있다. 그래서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고 두려워하게 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감정 표현을 못한다. 평소 자기 가치관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못한다. 감정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혼잣말을 하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든 여의치 않으면 감정에 대해 두서없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나를 압도하던 감정들이 신비하게 사라진다. 3단계 내 인생의 주제 찾기. 일단 표현하기를 통해서 1차 관문이 열리면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제가 드러난다. 화가 났던 사람들은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한다. 우울했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어색함과 부적절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표면 감정 속에 숨겨져 있던 이면 감정, 심층 감정이 드러난다. 감정 속에 묻혀있던 주제가 드러나면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주제를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해 간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회피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4단계 나를 깊이 이해하기. 자신의 주제를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분명한 이미지를 갖기 어려워한다.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의 싸움은 정말로 쉽지 않다. 사람들이 괜찮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녀석이었네. 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남들에게만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싸움은 처절하다. 그러나 사건은 변경 불가능하고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5단계 원치 않는 내 모습 수용하기. 자신 안에 여러 모습이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기 싫어 다시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우울해진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6단계 나를 성장시키는 긴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란 자신이 원하는 자기와 현실의 자기, 그 둘 사이의 싸움이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싸움은 대체로 길고 지루하다. 허망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이런 과정을 견디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곧 격려와 칭찬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절반 이상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7단계 새로운 가치관의 탄생. 마지막 7단계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선 속의 악이, 악 속의 선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가스마리를 견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순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해 파편화된 삶을 산다. 진실한 세상과 거짓된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파편화된 삶이다. 인간은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 선한 사람들도 선한 행위만 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도 악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관은 이렇게 모순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다. 모순을 받아들이면 주장하기보다 사랑하기가 우선임을 알게 된다. 모순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뭔가를 주장할 수가 없다.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어느 한쪽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나다. 인간은 정의를 통해서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할 존재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 속에 살게 된다.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가치관은 선하다고 생각한 내 안에도 악이 있고 악하다고 생각한 상대에게도 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세상, 포용의 세상, 사랑의 세상이다. 이런 가치관이 개인과 사회 안에 뿌리내릴 때 수치심을 직면할 수 없어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고 서로 더 큰 존재가 되고자 싸웠던 우리들이 수치심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